주도주 완전 정복. 1보강. 외국인은 왜 기관보다 먼저 움직이는가? 지난 14강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통해 주도주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의 매수보다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수급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돈이 움직이면 수급의 흔적이 남고 거래 대금의 흔적이 남고 차트에도 흔적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15강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하락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두려워합니다. 뉴스도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어둡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관 역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기관의 매수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투자자들은 질문합니다. 왜 외국인은 기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항상 기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종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무조건 먼저 사고 기관은 항상 늦게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먼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세계 전체를 바라봅니다. 미국 시장을 봅니다. 유럽 시장을 봅니다. 중국 시장을 봅니다. 금리를 봅니다. 환율을 봅니다. 원자재 가격을 봅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의 주식시장을 비교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력적인지 판단합니다. 어떤 산업이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지도 봅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투자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봅니다. 고성능 메모리를 봅니다. 데이터 센터를 봅니다. 전력 인프라를 봅니다. 그리고 세계 공급망 속에서 어떤 국가와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하면 한국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의 투자 판단에는 글로벌 산업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과 금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주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율도 중요합니다.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얻더라도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이면 실제 투자 수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자금 흐름을 볼 때는 주식 시장만 보는 것보다 글로벌 금융 환경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금리 방향이 바뀌는가, 달러의 흐름이 달라지는가,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가,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 거래 대금이 충분한 기업,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기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흐름이 바뀔 때 외국인의 움직임이 대형 주도주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산업이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산업에 대한 기대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요가 회복됩니다. 제품 가격이 안정됩니다. 기업의 재고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도 여전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미래의 변화를 먼저 예상한 큰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시업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를 사는 곳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먼저 반영하려는 곳입니다. 현재 실적이 최악이라도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커진다면 주가는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실적이 최고라도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커지면 주가는 먼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큰 자금은 이 미래의 변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왜 상대적으로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은 성장주를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어떤 기관은 가치주를 선호합니다. 어떤 기관은 특정 지수를 따라갑니다. 또 어떤 기관은 고객의 자금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받습니다. 펀드에 돈이 들어오면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기관의 매매에는 시장 전망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기업의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한 뒤 비중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이 좋아집니다. 증권사들의 이익 예상치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 실적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기관의 자금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주도주의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정해진 순서가 아닙니다. 외국인이 먼저 사고, 그 다음 기관이 사고, 마지막에 개인이 사는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에 그렇게 단순한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누가 먼저 샀느냐가 아닙니다. 수급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계속 팔던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기 시작했는가? 순매도로 이어지던 흐름이 순매수로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매수가 며칠 이상 지속되는가? 기관의 수급도 함께 좋아지고 있는가? 거래 대금도 증가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주가가 실제로 강해지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주도 섹터가 바뀌는 초기에는 수급의 변화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도 산업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줄어듭니다. 기관의 매수도 약해집니다. 반면 새로운 산업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증가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주에 돈이 먼저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관의 자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합니다. 주가가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하나씩 연결된다면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외국인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의 움직임을 하나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기관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의 움직임 역시 돈의 흐름을 확인하는 하나의 단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신호를 연결해야 합니다. 산업이 좋아지고 있는가? 기업의 미래 실적이 성장하는가?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고 있는가?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가? 주가는 시장보다 강한가? 대장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가? 신고가를 향해 움직이는가? 이 모든 조건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15강에서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이 먼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이유는 그들이 글로벌 시장과 산업의 변화를 바라보며 미래의 가능성에 먼저 자금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매도하던 돈이 매수로 바뀌는 순간, 한 번의 매수가 지속적인 매수로 바뀌는 순간, 외국인의 매수에 기관의 매수까지 더해지는 순간, 그리고 그 돈의 힘이 주가의 상승 추세로 나타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 변화를 관찰해야 합니다. 주도주를 찾는 사람은 누가 오늘 많이 샀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돈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항상 질문합니다. 큰 돈은 왜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그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도 산업과 주도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강에선 지금까지 배운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순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반도체가 쉬면 다른 산업이 움직이고
왜 대장주가 먼저 오른 뒤 이등주와 후발주로 돈이 퍼지는지, 그리고 단순한 순환매와 새로운 주도 섹터의 탄생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도주 완전 정복 16강 순환매란 무엇인가?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참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강하게 이끌던 종목이 오늘은 갑자기 쉬어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조용했던 다른 종목들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가 강하게 오르다가 잠시 쉬면 바이오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방산이 쉬어가는 동안 조선이나 원전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같은 산업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주가 먼저 크게 상승한 뒤 대장주가 잠시 쉬어가면 2등주와 3등주가 뒤따라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을 순환매라고 합니다. 오늘은 순환매가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주도주 투자자는 순환매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순환매를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순환매란 시장의 돈이 한 종목이나 한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종목과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대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의 돈은 계속 움직입니다. 이미 많이 오른 곳에서는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시장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대장주가 상승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집중됩니다. 거래대금이 폭발합니다. 주가는 박스권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시장 참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정말 강하구나. 그런데 대장주는 이미 많이 올랐네. 그렇다면 아직 덜 오른 기업은 없을까? 그러면서 돈이 2등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3등주와 후발주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산업 안에서 나타나는 순환매입니다. 이번에는 산업과 산업 사이의 순환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쉬지 않고 오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차익 실현이 나옵니다. 반도체가 잠시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의 모든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금은 다음 기회를 찾습니다. 바이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원전이나 전력기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로봇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돈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차례대로 상승하는 현상도 순환매입니다. 그렇다면 왜 순환매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차익 실현입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일부 투자자는 수익을 확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주도주라도 계속 직선으로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하고 쉬어가고 다시 상승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때 기존 주도주에서 나온 일부 자금이 다른 기회를 찾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 부담입니다. 대장주가 크게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장주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엔 늦은 것 아닐까? 그러면 아직 덜 오른 종목을 찾습니다. 이 과정에서 2등주와 후발주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재료와 이벤트입니다. 정부 정책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 지원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관심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관심이 이동하면 돈도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도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환매와 주도주 교체는 다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주도주가 며칠 쉬고 다른 산업이 잠시 상승했다고 해서 주도주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순환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가 오랫동안 시장을 이끌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며칠 조정을 받습니다. 그동안 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합니다. 이것만 보고 반도체 시대는 끝났다. 이제 바이오가 새로운 주도주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며칠 뒤 반도체가 다시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순환매와 새로운 주도 섹터의 탄생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돈의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하루 이틀 돈이 들어오는 것과 몇 주 동안 계속 돈이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가, 대장주의 거래 대금이 시장 상위권을 유지하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가의 힘을 봐야 합니다. 새로운 주도 섹터라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마이너스 2% 하락할 때 어떤 섹터는 거의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반등하면 가장 먼저 상승합니다. 이런 상대적인 강함이 계속 나타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대장주의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주도 섹터에는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대장주가 박스권을 돌파하는가, 신고가를 만드는가, 조정을 받아도 중요한 가격을 지키는가,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산업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주가만 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가,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가,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하는가,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뒷받침되는가, 새로운 기술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단순한 순환매를 넘어 새로운 주도 섹터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환매가 시작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반도체가 오르면 반도체를 삽니다. 내일 바이오가 오르면 반도체를 팔고 바이오를 삽니다. 그 다음날 방산이 오르면 바이오를 팔고 방산을 삽니다. 또 조선이 오르면 방산을 팔고 조선을 삽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오른 뒤에 사고 조정받을 때 팔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장의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뒷모습만 따라다니게 됩니다. 주도주 투자자는 순환매를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순환매를 통해 시장의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오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돈의 이동은 단기적인가? 아니면 새로운 흐름의 시작인가? 기존 주도주가 잠시 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도권을 잃고 있는 것인가? 새롭게 상승하는 섹터는 단순한 테마인가? 아니면 실적과 산업의 성장이 뒷받침되는가? 이 질문을 반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순환매가 있습니다. 바로 대장주에서 이등주로 이동하는 순환매입니다. 주도 섹터가 강하게 상승하면 대부분 대장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가장 좋은 기업, 가장 강한 기업,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는 기업, 이런 기업이 먼저 상승합니다. 그런데 대장주가 크게 오른 뒤 잠시 쉬어가기 시작하면 돈이 이등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등주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고 대장주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기간 이등주의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해서 대장주가 바뀐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대장주는 조정 이후 다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자는 상승률만 보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움직였는가? 누가 가장 큰 거래 대금을 만들었는가? 누가 신고가를 먼저 돌파했는가? 조정 이후 누가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가? 이것을 봅니다. 순환매는 시장의 돈이 살아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주도주가 쉬어갈 때 다른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가 버텨준다면 시장에는 여전히 투자할 자금이 남아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주도 섹터에서 동시에 돈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시장 전체의 위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매를 볼 때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오늘 올랐는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시장 안에서 이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가,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오늘 16강에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환매는 돈의 이동입니다. 하지만 모든 돈의 이동이 새로운 주도주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순환매인지, 새로운 주도 섹터로의 이동인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을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십시오. 시장이 하락할 때 누가 강한지 보십시오. 대장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산업의 미래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도주 투자자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이동하며 어디에 오래 머무는지를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이기 시작하는 곳을 찾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음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7강에서는 순환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한 주도주의 조정과 추세가 끝난 종목의 하락은 무엇이 다른지, 주도주가 쉬어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다음 강에서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